Hola, soy Cristel de Asian Boss. La ciudad de Seúl se ha llevado una gran sorpresa después de que su alcalde, Park Won-sun, fue encontrado sin vida el 10 de julio del 2020 después de desaparecer desde la noche anterior. Un día antes de su desaparición, su secretaria había presentado una demanda de acoso sexual contra él, lo que ha llevado a la especulación de que su muerte fue un suicidio. Todo este caso ha causado mucha polémica y ha extendido aún más el debate sobre el movimiento Me Too. Salimos a las calles de Seúl para ver cómo han reaccionado los ciudadanos a esta noticia y para averiguar qué opinan sobre el caso. 최근에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사건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어요. 간략하게 해외 시청자들을 위해서 어떤 사건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박원순 시장님께서 같이 일하는 비서랑 어떤 성적인 트러블,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것이 발생하기 전에 자살로 이어졌던 일로 알고 있는데요. 산에서 발견된 걸로 난 걸로 뉴스에서 확인을 했어요. 시장님이 사망하시기 전날 의혹이 경찰에 접수됐다고 뉴스가 나왔었고 그 다음 날 그 박원순 시장님의 딸께서 실종 신고를 함과 동시에 이제 경찰의 대규모 수색이 시작됐고 그 이후에 다음 날 오전 0시쯤에 이제 시체로 발견되었다고 속보가 나왔었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 접하셨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큰 영향력이 있는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깜짝 놀랐고요. 코로나 사건으로도 계속 얼굴을 비추던 정치인이었는데 그렇게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유감이었어요. 성추행 부분이라고 해서 더 놀랬고요. 하여튼 너무 황당해요. 기분이 안 좋게까지 한 것 같아요. 그분에 대한 어떤 좋은 이미지, 나쁜 이미지 꼭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없었는데 어쨌거나 기분이 좀 나쁜 것 같아요. 그분이 8년이나 그렇게 시장으로서 인정을 받고서 일하고 있던 분이 그렇게 갑자기 뭐랄까 추락을 해서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분이 뭐 그런 성희롱 관련 부분에서 많이 뭔가를 좋은 일을 많이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몰랐는데 이렇게 뉴스에 보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적인 입장의 그런 행동을 하셨다고 하니 지금 거의 그렇게 의심만 받는 게 아니고 거의 그런 것 같아서 좀 충격적이었던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어떤 이런 정계 인물이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던 사건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없었던 일이 아니었고 최근에도 있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좀 안타까웠던 생각과 개선돼야 될 점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생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떤 분으로 기억하고 계시나요?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일단 서울시장을 3선을 하신 분이잖아요. 3선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건데 그런 것만 보고 봤을 때는 정말 평범하신 분은 아니시구나 생각을 했고요. 또 많은 대중매체에도 거리낌 없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좀 많이 시민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은 보이구나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온화한 이미지?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 정책을 계속해서 제시해 주려고 노력하시는 분? 이런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바로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겉으로 보이는 거랑 다르다 이런 이야기들 소문들도 들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임기를 이어가시고 또 하실 수 있었던 건 아마 시민들이 신뢰하는 바탕이 있어서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을 위해 일을 많이 하고 여성인권 변호사라고도 알고 있었어요. 인권으로도 활동을 많이 했던 정치인. 혹시 그 여성 인권 관련해서 뭐 어떤 업적이 있었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냥 여성인권 변호사였다는 하나가 저는 크게 와닿았는데 미투 사건이 터진 게 조금 충격적이었죠. 사망 전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전 비서가 그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예, 뉴스에서 한번 봤어요. 혹시 이 고소 사건을 접하시고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좀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좀 더 뉴스에 이제 보도되는 내용을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도 밝혀져야지 뭔가 좀 더 그거에 대해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날 일이 없지는 않나 하는 그런 의심 아닌 의심을 하고 있고요. 미투 운동이 뭐 이제 박원순 시장의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박원순 시장의 자살, 그러니까 죽음이 그 피해자에게, 그러니까 비서님에게 2차적인 가해가 되지 않기를, 그리고 또 잘 헤쳐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선 성추행과 성희롱 사건이란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많이 지금 이슈화돼 있고 그 인정 범위가 더 넓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게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법으로서 무언가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지만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개선될 점이 있다고 좀 느끼게 되었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인이 지금 자살로 판명이 난 건가요? 정확한 사인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뭐 타살이라든지 이런 거라기보다는 자살로서 수사 쪽으로 종결이 될 거지 않을까.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이거는. 네. 그러면 왜 그런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진보 인사였고, 사실 진보의 가장 추구하는 가치관이 평등과 어떤 성적인 관련된 평등, 이런 진보적인 많은 보수에서의 그런 부패 척결과 사회가 나아가야 될 진보에 대해서 말하는 정치인인데, 자신이 자신의 신념을 어긴 거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결정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성추행 사건 때문에 자살을 하실 분은 아닌 것 같고, 계속 정치 쪽에서 어떤 트러블이 계속 일어났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네이버 댓글이나 뭐 언론 댓글들 보면은 많이 좀 충격적인 댓글들을 보는데, 이제 그 중에서 기억나는 게, 그분이 이전에도 인권 활동가로 활동을 하셨었으니까 쉽게 이런 자살이라는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댓글도 있었고, 이제 책임 없이 책임지고 싶지 않으니까 자살을 하는 것이다 라는 댓글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두려웠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진짜 자살이라고 판정이 났다면은 아마 두려움이 그 안에 있지 않았을까. 뭔가 시장으로서 연임을 해왔던 것과 맡고 있는 지위가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받을 타격과 상처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책임질 수 없고 이제 벗겨질 수 없는 이 내용들을 짊어져야 되니까 그게 두려워서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 두려워서였다면 그건 어른으로서는 좀 아쉬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책임을 지는 게 더 멋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인 거죠. 한국 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에 검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일이 해결되고 이 사건도 진행이 되는 거였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사람이 죽은 거니까 그래도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받은 상처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사실 또 새로운 피해잖아요. 누군가를 내가 죽였을 거라는 어떤 죄책감이 들게 하는, 내가 이런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죽음으로 이끌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죄책감을 짊어지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아예 끝나버린다라는 게 너무 어렵고 아쉬운 일인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지만 그래도 죽은 사람을 상대로 어떤 벌을 할 수 있을까. 이 법이 이제 뭐 고인에게 최소한의 명예를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법인 것은 알겠다만, 이제 제일 가장 그래도 억울하고 제일 가장 피해를 당한 사람은 박원순 시장의 자살로 인해서 슬픈 사람들이 아닌 박원순 시장으로 의해서 피해를 입은 그 비서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끝까지 한번 수사를 해봐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수사와 별개로 뭐 언론 등을 통해서 계속 사건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게 고인에 대한 모욕이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고인에 대한 모욕이라고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그게 고인에 대한 모욕이면 그 성추행을 당한 그 피해자분은 얼마나 더 극심하고 더 그거에 비하지 못하게 또 그 비서분은 심지어 살아계신 그런 인격과 이제 멘탈을 갖춘 그 멘탈이 존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큰 피해와 또 얼마나 더 큰 상처를 받고 계실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이미 돌아가셨으면은 고인이 좋은 곳으로 가시길 빌어야 되는데 자꾸 여러 가지 언론들이 나오면서 싸우고 정치인들끼리도 싸우고 이런 걸 보니까 너무 그게 불편했었어요, 사실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이제 장례식장에서 다른 그 정치인들이 오셔서 그 고인을 이제 뵈러 마지막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그때 갔을 때도 이제 정치인들이 오셨을 때도 계속 취재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고인의 명복을 빌어야 되는데 거기에 또 이제 그거에 먹칠하는 그런 인터뷰를 하는 기자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네. 물론 감정적으로나 우리가 어떤 생각적으로는 참 분개하고 분노될 일이지만 사실 피의자가 이미 죽은 고인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이제 수사기관이 어떤 수사를 하거나 어떤 이런 사법기관이 판결을 내리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본다면 남아있는 유족들에 대한 판결이고 처벌일 뿐이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사실 이론적으로나 이성적으로는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장례 절차나 조문 관련해서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혹시 어떤 논란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5일장을 세금으로 했다고만 알고 있어요. 조금은 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전에는 자살했던 정치인들은 그랬던 사례를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왜 이렇게까지 5일장을 국민의 세금으로 치러야 하지? 서울특별시청 앞에서 지금 대규모로 분향소를 설치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분향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뭐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그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일단 뭐 미투 의혹이 있는 그런 고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5일장으로 보통 한국에서는 3일장을 많이 하는데 5일장으로 이제 장례를 진행한다는 점이 한 가지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이런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를 설치한다는 것에서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 예산으로 하는 장례를 굳이 하지 않았어도 되지 않았나? 좀 더 작게 진행했던 게 현명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분쟁은 좀 줄어들었을 거고 또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들이 좀 덜하지 않았을까? 분노하는 것들이 좀 덜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서울특별시장 이슈 외에도 조문하는 것 자체가 이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일각에서는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피해자로서 상처를 입은 거는 너무 마음 아픈 일이고 정말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박원순 시장님이 돌아가지 않으셨다면은 꼭 물었어야 되는 일이라고 또 생각을 하는데 일단 조문을 하러 가는 일 자체가 그 성범죄를 옹호하는 태도가 아니라 어쨌든 서울이라는 지역을 몇 년 동안 계속 지켜오셨고 그 공로 도와주신 일들 이런 것들을 감사의 표시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은 성범죄자로서 조문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감사의 표시로 조문을 하러 간다. 대신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조금 혼동이 될 수 있으니까 성범죄자랑 서울시장으로서의 역할이 혼동되어서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에게도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건 절대 성범죄자라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서울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표하러 가는 거였다라는 거를 좀 표현해 줄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하지 않았었나 생각을 해요.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죠. 네. 지금 서울시장 자리가 분석이 되면서 지금은 서울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변환이 되는 상황인데요. 시장이 없는 서울시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앞으로의
국민들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을까. 좀 더 참여도가 있다면 더 좋은 시장을 만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빈자리야 물론 있겠지만 저는 뭐 민주주의와 이런 행정 절차, 민주의 절차적인 것이 한 명의 뭐 인물로 이루어지는 그런 영웅적인 정치와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프로세스와 국민들이 허락하는 안에서의 모든 절차대로 서울시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모든 것들은 다 절차가 있고 절차대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혼란은 빚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Esperamos que les hayan parecido interesantes las respuestas. Queremos darle las gracias a los entrevistados por compartir sus opiniones con nosotros. Si quieres discutir más sobre este tema, puedes descargar nuestra app comunitaria Mogao y hablar con otros miembros de la comunidad de Asian Voz. También puedes compartir tus opiniones sobre otros problemas sociales y conocer a personas similares. Dejaremos el enlace en la descripción de abajo. Suscríbete a Asian Voz para obtener más información sobre las últimas noticias y problemas sociales de Asia. Gracias por ver nuestro video y como siempre, mantente curioso.